안녕하세요. 한컴 MDS 이서준입니다. 오늘은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코드의 숨은 문제를 찾는 명탐정 DT10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DT10은 소프트웨어 디버깅 솔루션으로 실제 코드의 실행 이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소스 코드의 흐름이나 변수 값을 확인할 수 있고 태스크 스위칭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소프트웨어 트레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디버깅에도 유용합니다. 또한 프로파일링이 가능하여 함수별 수행 시간 그리고 반복 주기를 측정하는 것은 물론 코어, 프로세스, 스레드별 부하 측정과 CPU 사용률 측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품질 향상을 위한 시나리오 기반의 커버리지 추출이 가능합니다. 측정 가능한 커버리지로는 스테이트먼트, 브랜치, MCDC, 콜 커버리지 등 다양한 형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행 이력들은 이더넷이나 파일, GPIO, UART, CAN 등을 이용하여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리소스만 제공하는 인베디드 시스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DT10의 동작 원리입니다. 일단 DT10은 시험하고자 하는 소스 코드에 테스트 포인트라는 것을 자동으로 삽입합니다. 테스트 포인트라는 것은 printf와 같이 뭔가 코드가 실행했을 때의 기록이라든가 변수 값들을 로깅해주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코드는 사용자 입력이 아닌 DT10 소프트웨어가 코드를 분석하여 적당한 위치에 자동으로 삽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테스트 포인트는 실행이 될 때마다 그 실행 이력을 로그로 쌓게 됐는데요. printf가 화면의 결과를 출력하는 형태라면은 테스트 포인트는 사용자 설정에 따라서 파일, 이더넷, JTAG, CAN, UART는 물론 어싱크, GPIO, SPI, I2C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삽입된 테스트 포인트는 표준 문법인 C, C#, C++, 자바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던 컴파일러로 그대로 빌드가 가능합니다. 이때 앞서 선택한 어떠한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겠느냐라는 설정에 따라서 소스 코드 파일 형태의 DT10 드라이버라는 것을 프로젝트에 더 추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빌드가 끝난 파일을 실제 타깃에 다운로드하여 실행하시면은 테스트 포인트가 실행되면서 실행된 이력을 앞서 지정한 인터페이스 형태로 보내주게 됩니다. 파일이라 그러면은 타깃 안에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더넷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이더넷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형태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다이나믹 트레이서라는 하드웨어 장비가 보이는데요. 타깃 시스템에는 GPIO가 좀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이러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PC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다이나믹 트레이스라는 별도의 하드웨어 장비를 통해서 인베디드 시스템 타깃 보드에서는 다이나믹 트레이스로 GPIO나 어싱크 이러한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고요. 이 다이나믹 트레이스에서 호스트 PC로는 USB를 통해 데이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이제 DT10 소프트웨어가 수집을 하고 요거를 분석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요. 테스트 포인트를 삽입하고 실제 빌드한 다음에 실행된 이력을 DT10 소프트웨어에서 수집하는 데까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이 DT10 소프트웨어 모습이고요. 프로젝트를 이미 다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 테트리스라는 게임의 CPP 파일을 등록해 놨습니다.
요 테트리스.cpp 파일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성된 파일이고요. 요 원본 파일에 대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요 파일에 테스트 포인트가 삽입이 되게 되면은 요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삽입하는 방식은 이제 간단합니다.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은 DT10 소프트웨어가 코드를 분석하고 알맞은 위치에 테스트 포인트를 넣어주게 됩니다. 지금은 C 언어이기 때문에 C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삽입된 거는 이제 표준 문법을 지원하기 때문에 컴파일러에서 그대로 빌드를 하시면 됩니다. 빌드가 완료됐고 프로젝트 설정을 보시면은 이더넷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코드에서 테스트 포인트가 실행될 때마다 이더넷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더넷으로 데이터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이제 서버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서버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눌렀습니다. 이렇게 서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 주고요. 그러면은 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빌드한 파일을 실행함으로써 테스트 포인트가 실행될 때마다 로그를 보내주게 되고 여기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수집이 됩니다. 네, 수집이 끝났으면 이제 서버는 종료를 할 거고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확인할 내용은 코드의 흐름입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은 아까 전에 우측 하단에 테스트 포인트가 실행된 이력을 수집한 화면이고요. 요거를 테스트 레포트라고 부릅니다. 단순하게 프린트 F로 생각하시면은 프린트 F에 실행된 순차적으로 찍힌 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테스트 리포트에 대한 정보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소스 코드에서 해당하는 위치의 코드와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이 정보를 한번 가공하게 되면은 요 아래 펑션 트랜지션 스콥이랑 펑션 트레스 레포트와 같이 그래픽적으로 GUI 형태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수집한 데이터고요. 요 테스트 레포트에서 해당하는 보고 싶은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시면 소스 코드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 데이터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요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GUI 형태의 결과값도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펑션 트랜지션 스코프고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흐르는 형태를 보여주게 되고요. 이 형태를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를 한번 클릭하시고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은 빨간색 라인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변화가 있었는가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의한 데이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하단의 테스트 레포트와 코드 위치에서도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펑션 트레이스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코드가 흘러가는 형태를 보여주고요.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시면은 해당하는 시간의 차이로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시면 테스트 레포트의 위치와 해당하는 소스 코드 위치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에 코드가 어떤 식으로 흘렀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변수값 로깅입니다. 기본적으로 파라미터에 대한 결과값은 프로젝트 세팅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삽입이 가능하고요. 함수의 파라미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특정 변수에 대한 값을 로깅하고 싶으실 때는 소스 코드 레벨에서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우클릭하시면 이러한 팝업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이 팝업 메뉴 중 Insert a Variable Value Point라는 걸 선택하시면은 해당하는 변수 값을 로깅할 수 있는 테스트 포인트를 자동으로 삽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삽입해서 실행한 결과를 다시 분석하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설정만 넣어서 이제 파라미터의 값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일 먼저 수집된 로그 중에 내가 원하는 변수들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결과를 보시면은 클릭을 하시면은 왼쪽 창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가 마지막 클릭한 위치에 대해서는 이 오른쪽 화면에 데이터가 보여주게 됩니다. 앞선 코드 흐름 분석과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데이터가 수집된 테스트 레포트에서 그 로그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를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은 해당하는 코드 위치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커버리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커버리지라는 거는 이제 내가 작성한 개발한 코드가 얼마나 시험이 잘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무언가를 새로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일단 실행은 해봤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사용해 보실 겁니다. 이렇게 뭐 해당한 작성한 코드가 전체 시험이 실행이 되었느냐 아니면 어떤 수준으로 시험이 되었느냐를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종류로는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브랜치 커버리지, MCDC, 펑션 커버리지, 콜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는 이제 제일 단순한 방법으로서 내가 작성한 코드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모두 다 시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체크하는 거고요. 모두가 시험이 됐으면은 100%, 한 반 정도 시험이 됐으면 5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브랜치 커버리지라는 거는 이런 스위치나 if절 같이 분기문이 있는 코드에 대한 커버리지를 의미하고요. 이런 분기문에 대해서 그 지금 스위치 같은 구문에는 이제 케이스가 두 건이 있죠. 요게 다 시행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고요. if 같은 경우에는 true와 false 두 개 다 시험이 됐느냐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MCDC 같은 경우에는 그 if절 안에 조건절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브랜치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요 전체 조건들을 하나로 묶어서 true와 false가 시험이 됐느냐에 대한 커버리지라면 MCDC는 요 조건 하나하나를 이루는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true, false에 대한 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펑션 커버리지는 여기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이 한 번씩은 수행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커버리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콜 커버리지는 이렇게 그 세커서 타입과 같이 요 함수를 호출하는 위치들에서 이 함수들을 호출을 다 불렀느냐 요거를 이제 확인하는 커버리지입니다. 네, 앞서 수행된 결과를 분석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여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와 브랜치 커버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수별로 어느 정도 시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하는 위치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해당하는 함수로 이동을 해서 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테스트 포인트를 보시면은 요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영역과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영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코드가 실행이 됐었다라는 의미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테스트 포인트는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은 어느 부분이 시험이 됐고 어느 부분이 시험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브랜치 커버리지에 대해서 어떤 식의 시험이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색깔의 의미는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펄스는 시험되지 않고 오로지 true에 대해서만 시험했다. 요 붉은색 박스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펄스에 대해서만 시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치 커버리지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버추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건절 중에 else문을 생략하시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 DT10이 실행된 이력들을 다 분석을 해서 가상의 else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버추얼로 표시를 해주고 else가 시험이 됐다 안 됐다라는 것도 자체적으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네, 이제 CPU 리소스를 찾는 사용한 함수를 찾는 방법인데요.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펑션인 펑션 아웃 방법이고요. 하나는 플랫 모드 분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펑션 1과 펑션 2 그리고 펑션 3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펑션 1이 1초 정도 실행했다가 펑션 2로 호출하고 펑션 2가 1초 정도 실행했다가 펑션 3을 호출하고 펑션 3이 펑션 2로 리턴한 다음에 1초 더 실행되고 다시 펑션 1으로 리턴하고 1초가 더 실행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펑션인 펑션 아웃 분석 방법은 펑션 1이 실행된 시작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0에서 5초까지 실행이 됐다라는 형태로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다 보면은 펑션 2는 1초부터 4초까지이기 때문에 3초, 펑션 3은 1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펑션 1은 자기 코드는 2초밖에 수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다른 펑션들이 더 많이 수행을 했는데도 이제 덩달아서 더 많은 CPU를 차지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플랫 모드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펑션 3이 실행된 시간은 빠지고 순수하게 펑션 1이 실행된 시간 1초, 2초 이런 식으로만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펑션인 펑션 아웃 방법과 플랫 모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있고요. 메뉴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함수에 대해서 전체 실행된 시간, 최소 실행된 시간, 최대 실행된 시간, 그리고 평균 실행된 시간, 그리고 몇 번 실행이 됐는가 이러한 수치들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하시면은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값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그 데이터, 그 함수가 몇 번 호출됐는지에 대한 실제 테스트 레포트에서 로그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위치를 클릭하시면은 테스트 레포트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색깔이 표시되어서 어디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을 그래프 형태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각 함수별로 얼마나 시간이 됐는지를 뭐 평균, 최대, 토탈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특정 한 함수에 대한 히스토그램도 확인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플랫 모드에서도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메뉴에서 플랫 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전체 시간, 최소, 최대, 평균 그리고 수행된 횟수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선택하시면은 테스트 레포트 중에 해당하는 로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펑션 인아웃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래프 형태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특정 함수에 대한 히스토그램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수 주기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이제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해당하는 메뉴를 통해서 각 함수별로 수행된 주기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소, 최대, 평균, 그리고 몇 번 실행됐는가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목을 선택하시면은 내림 차순이나 오름 차순으로 정렬 가능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 테스트 레포트 중에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프로파일 기능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래프 형태로도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DT10을 이용해서 코드의 흐름, 로그, 그 변수의 변화된 값, 그리고 뭐 프로파일의 정보들을 분석했는데요. 이렇게 모든 시험이 마친 다음에는 DT10이 삽입한 테스트 포인트에 대한 값을 이제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가 하나씩 지울 필요 없이 이제 간단하게 메뉴를 통해서 뭐 new 테스트 포인트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테스트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삽입을 했다면은 반대로 요 메뉴를 이용하시면은 해당하는 테스트 포인트가 삽입되기 전에 원본 코드 형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같은 소스 파일에 대해서 테스트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원본 코드로 되돌리는 메뉴를 선택하시면은 이제 코드가 깨끗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코드에 대해서 원본에서 그대로 반영된 거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DT10은 이제 DT10 베이직이라는 버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DT10은 크게 DT10 베이직과 DT10 프로페셔널이라는 버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모두 C, C++, C#, 자바 다 모두 지원하고요. 라이선스 타입은 이제 플로팅 타입과 USB 동굴 타입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DT10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ISO 2626이나 IEC 61508에 대한 인증을 받았고요. 세이프티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리지 측정 중에 콜 커버리지와 MCDC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고요. 뭐 테스트 포인트 삽입 방식 좀 차이가 있습니다. DT10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DT10 소프트웨어가 함수 입출문이나 if else 등 분기 구문에 테스트 포인트를 삽입하는 형태라면은 DT10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ISO 2626의 규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위치에 테스트 포인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DT10은 소스 코드에 테스트 포인트를 삽입하여 이 테스트 포인트가 실행된 결과를 수집을 합니다. 이 테스트 포인트는 C, C++, C#, 자바의 표준 문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던 컴파일러로 그대로 빌드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삽입된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이더넷이라든지 파일, UART, CAN, GPIO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이제 값을 수집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집한 테스트 포인트를 분석해서 코드의 흐름을 분석하거나 변수 값의 변화를 파악하거나 커버리지, 성능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로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일단 이밸류에이션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뭐 테스트 코드를 삽입하게 되면은 뭔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코드의 흐름에 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이밸루에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포인트를 삽입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제 많아진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동작하는 모든 디버깅 솔루션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DT10이 그나마 좀 적은 오버헤드를 가질 수 있는 이유라면은 어떠한 테스트 도구는 각 라인마다 이제 테스트 포인트 같은 탐침 코드를 삽입하는 형태라면은 DT10은 블록 단위로 테스트 포인트를 삽입하기 때문에 조금 오버헤드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버헤드도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만 추가적으로 삽입하거나 뺄 수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험이 가능합니다. 일단 DT10은 벡터 캐스트랑은 연동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DT10은 이제 통합시험 환경에서 사용하는 도구여서 뭐 단위 시험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트레이스 30이라는 JTEC 디버거를 같이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제품과 이제 묶어서 사용하시면은 트레이스 32로서 이제 단위 시험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벡터 캐스트의 단위 시험과 같은 역할을 일부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부하가 증가되는 수준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 포인트가 들어가는 수에 대해서 그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고요.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밸류에이션을 통하는 이유가 먼저 시험이 필요한 환경에서 시험 삼아 적용해 보시고 이게 어느 정도 부하가 발생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해 드리는 거고요. 뭐 인터페이스 중에서 가장 적은 방법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파일이나 이더넷 같은 경우가 다른 인터페이스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다음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다 레포트로 생성 가능하고요. 뭐 DT10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레포트 폼이 좀 필요한 형태가 다르다라고 하시면은 데이터들을 CSV 파일 형태로 뽑아서 엑셀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원하는 형태로 가공도 가능합니다. 이제 메모리 립 같은 경우에는 DT10 소프트웨어가 탐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요거는 아무래도 메모리 관리를 하는 부분을 DT10이 어떻게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실제 메모리를 할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특정 주소 위치를 로그로 남겨놓고 풀이하는 위치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로그를 남겨놓는다면은 이게 어느 부분에서 생성과 삭제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여기 장표에 있는 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요게 외우기 힘드시다 그러면 앞에 DT10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넣어주셔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